30년 동안 불 앞에서 번 돈이 단 38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새벽 3시 38분 제 휴대폰엔 포지션 강제 청산이라는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2억이 사라지는데 걸린 시간 38분. 그날 이후 제 인생도 함께 청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반석입니다. 64살 평생 음식 만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루 19시간 불 앞에서 살았고 그 손엔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욕심의 이야기, 그리고 후회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60살이었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0년째 같은 자리에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엔 손님들 앞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익숙한 일이었어요. 통장에는 3억 원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아내가 가끔 말했습니다. 당신 손 좀 봐. 화상 자국 투성이잖아. 괜찮아. 이 손으로 번 돈이 통장에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좀 쉬엄쉬엄 해. 60 넘었잖아. 하지만 저는 쉬는 법을 몰랐습니다. 불 앞에 서는 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봄, 식당 손님들이 모두 코인 얘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비트코인 하세요? 요즘 도지코인이 미쳤어요. 하루에 30% 올랐대요. 제 동생이 이더리움으로 집 계약금 마련했대요.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코인? 그게 뭔데? 그런데 모두가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단골 김 사장도 옆가게 이 사장도 심지어 제 아들까지도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29살 된 큰아들이었습니다. 회사원이었는데 얼굴이 묘하게 들떠 있더라고요. 아버지, 저 이번 달에 보너스 받았어요. 그래? 얼마나 받았는데? 아니요, 회사 보너스 말고요. 코인으로 번 돈이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깜빡이는 숫자들. 이게 뭐냐? 비트코인이요. 저 1,0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5천만 원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0만 원이 1,500만 원? 네, 50% 올랐어요. 한 달 만에요.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손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도 하세요. 은행 이자 2%로 뭐 해요? 코인은 하루에 30%도 올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평생 음식 만들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해야죠. 이제 편하게 버세요. 편하게 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대. 아내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코인?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글쎄, 근데 요즘 다들 한대. 동네 할머니도 번다던데. 당신 불 앞에서 살던 그 손이 나는 좋았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 투성이인 그 손을요. 그런 거 하지 마, 여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충분해. 무슨 소리야? 나 안 할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편하게 버세요. 저는 평생 편하게 번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 앞에 서서 땀 흘리면서 그렇게 번 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몇 번 눌러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공짜로 돈 버는 건 금방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그건 진짜 돈이 아니야.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하고 있더군요. 골목 빵집 사장도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도
심지어 70살 된 동네 할머니까지도 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송 사장, 당신도 해. 나 며칠 전에 500만 원 넣어서 지금 1200만 원 됐어. 그 할머니는 평생 식당 보조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게 사셨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700만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모르는 건가? 나만 뒤처진 건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벌면 안 되나? 30년 동안 불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젠 쉬엄쉬엄 벌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2021년 4월 15일, 저는 처음으로 은행이 아닌 코인 거래소에 돈을 넣었습니다. 일단 1000만 원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투자 하나로 제 인생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아들이 알려준 대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7,2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산 건 0.138개 정도였죠. 휴대폰 앱을 깔았습니다. 업비트라는 거래소였어요. 화면엔 숫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몇 초 만에 숫자가 바뀌더군요. 신기했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 맞나?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1분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단 하루 만에 8% 오른 겁니다. 제 1000만 원은 1080만 원이 됐습니다. 80만 원을 번 겁니다. 하루 만에요. 저는 식당에서 80만 원 벌려면 3일은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하나로 하루 만에 80만 원을 번 겁니다. 그날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150만 원을 번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넣자. 2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뭐야, 왜 떨어져? 그런데 더 큰 폭락이 왔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제 3천만 원은 2,400만 원이 됐습니다. 발가. 하지만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곧 다시 올라요. 그래. 네, 저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6월부터 다시 올랐어요. 9월엔 6,500만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10월 비트코인이 다시 폭등했습니다. 8천만 원까지 한 달 만에요.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제 2,400만 원은 3,800만 원이 됐습니다. 1,400만 원을 회복한 거예요. 저는 더 넣었습니다. 4천만 원을 더 넣어서 총 6,400만 원을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통장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보, 왜 돈이 이렇게 줄었어? 아, 그게. 코인 한 거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근데 지금 9천만 원 넘어. 곧 빼낼 거야. 당신 미쳤어? 아내가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불 앞에서 번 돈인데. 걱정 마. 금방 빼낼게. 하지만 12월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돈도 줄었습니다. 이게 뭐야? 2022년 비트코인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 6,400만 원은 4,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발가. 하지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요. 곧 올라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5월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가 터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어요. 거의 40% 폭락이었습니다. 아들아, 이거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아들도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6월 더 떨어졌습니다. 원금 6,400만 원에서 2,200만 원, 4,20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이제 정말 팔아야겠어. 하지만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2천만 원도 안 남았어요. 지금 팔면 다 잃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제게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식당 일도 예전처럼 하지 않았어요. 당신 혼자 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11월 FTX 거래소 파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급락했어요. 2200만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가 벌써 1년이야. 곧 오를 거야. 기다려봐. 나는 당신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끓이던 모습이 좋았어. 그게 당신다웠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렇게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2,800만 원에서 한 달 만에 5,500만 원까지, 5,500만 원에서 두 달 만에 8,500만 원까지. 3월 드디어 비트코인이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3월 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기다리면 오른다니까. 아들도 회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거의 본전이에요. 우리는 기뻤습니다. 아내도 조금 표정이 풀렸습니다. 다행이네. 이제 팔아.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오를 것 같은데. 당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더 넣었습니다. 3천만 원을 더 넣어서 총 9,500만 원을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4년 11월 6일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국으로 만들겠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내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선 확정 직후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에서 단 며칠 만에 1억 4천만 원까지. 매일같이 상한가였어요. 아들이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대박 났어요. 트럼프 당선됐어요. 그래, 나도 뉴스 봤어. 아버지, 그런데요. 지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지금이 진짜 대박 칠 타이밍이에요. 레버리지 투자해볼까 해요. 레버리지? 그게 뭔데? 적은 돈으로 큰 돈을 거래하는 거예요. 10배 레버리지 걸면 1,0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를 거래하는 거죠.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오를 거예요.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결혼 준비 자금이 필요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직접 벌어볼게요. 그리고 아버지도 같이 하면 어때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레버리지 위험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코인을 지지한다는데 안 오를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레버리지라는 걸 해볼까 해. 그게 뭔데? 10배로 거래하는 거야. 더 많이 벌 수 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그 손 좀 봐. 30년 동안 불 앞에서 살던 그 손이야. 그 손으로 번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잖아. 클릭 한 번으로 버는 돈은 가벼워. 금방 날아가. 이번엔 달라. 트럼프가 있어.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불 앞에 서 있던 당신이었어. 휴대폰 쳐다보는 당신이 아니라.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트럼프를 믿은 게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 될 줄은요. 2024년 12월 15일 저는 처음으로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2천만 원만 10배 레버리지로, 즉 2억 원어치를 거래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 오르면 제 돈은 10% 오릅니다. 비트코인이 1% 떨어지면 제 돈은 10% 줄어듭니다.
그런데 10% 이상 떨어지면 청산됩니다. 원금을 전부 잃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트럼프가 있잖아. 계속 오를 거야. 그리고 정말로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6천만 원까지. 이거다. 저는 더 넣었습니다. 3천만 원을 더 넣어서 총 5천만 원을 레버리지에 넣었습니다. 아들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1,000만 원 넣었어요. 조심해라. 괜찮아요. 트럼프가 있잖아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날 비트코인이 폭등했어요. 아버지, 비트코인 신고가 터치했어요. 이 속도면 결혼 자금 금방 모을 것 같아요. 저는 남은 돈을 전부 넣었습니다. 총 1억 원을 레버리지에 넣었습니다. 10배 레버리지니까 10억 원어치를 거래하는 겁니다. 아들도 큰 돈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저 집 계약했어요. 진짜? 어디? 회사 근처 재건축 진행하는 8억짜리 아파트요. 대단하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32살에 집을 샀습니다. 코인으로요. 그런데 아버지, 저 살던 집 빼고 잠시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전세금 빼서 레버리지 투자금 좀 늘리려고요. 신용대출도 좀 받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괜찮아요. 트럼프가 미국을 비트코인 초강국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저는 놀랐지만 단호한 아들의 태도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습니다.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올랐어요. 제 1억은 1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아들의 2억 5천은 4억 5천이 됐습니다. 이야, 우리 대박이다. 그쵸? 아버지, 다음 달이면 내 결혼식이구나. 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날 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고 2억 253만 원, 드디어 2억을 넘긴 겁니다. 평생 1억을 모으는데 30년이 걸렸는데 2억을 만드는 데는 불과 10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5일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5억을 넘겼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코인을 지지했고 비트코인은 계속 올랐고 우리 부자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고 다음 주면 아들 결혼식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니까 푹 쉬어야 했거든요. 다음 주쯤에는 1억 정도 발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 마지막 편한 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새벽 3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포지션 청산 경고. 현재 손실률 마이너스 5%.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뉴스가 떴습니다.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2억 원에서 1억 8,800만 원. 비트코인 마이너스 6% 하락. 레버리지는 10배니까 제 손실은 마이너스 60%입니다. 제 2억이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새벽 3시 10분 1억 8,400만 원. 비트코인 마이너스 8% 하락. 레버리지 10배니까 제 손실은 마이너스 80%입니다. 제 잔고는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팔까? 지금 팔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할 거야. 새벽 3시 20분 1억 8,140만 원.
비트코인 마이너스 9.3% 하락. 제 잔고는 4천만 원. 정산 위험 비트코인 마이너스 9.3%. 빨간 글씨가 깜빡였습니다. 더 떨어지면 끝입니다. 전부 잃는 겁니다. 팔아야 해. 지금 팔아야 해. 하지만 팔 수가 없었어요. 지금 팔면 1억 6천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30년 걸려 모은 돈이 단 20분 만에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조금만, 제발 조금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팔면 2천만 원은 남습니다. 2천만 원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매도 버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반등하면 저는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2022년에도 폭락했지만 저는 버텼고 결국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버티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코인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거야. 곧 반등할 거야. 새벽 3시 38분 1억 8천만 원. 비트코인 마이너스 10.0% 하락.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포지션 강제 청산 1억 8천만 원. 잔고 0원. 끝이었습니다. 2억이 단 38분 만에 0원이 됐습니다. 저는 롱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로요. 화면에는 여전히 빨간 글씨가 떠 있었습니다. 잔고 0원. 동시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청산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5억. 다 날렸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게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32살 직장인이 결혼식 한 달 앞두고 빚 5억을 진 겁니다. 집도 날렸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400만 원이에요. 회사 월급이 450만 원인데 지영이한테는 말했냐? 어떻게 말해요? 한 달 후가 결혼식인데. 둘 다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둘 다 트럼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자 둘 다 단 38분 만에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10월 15일 저는 식당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이라도 빼서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30년 동안 지켜온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아내가 주방에서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아내가 불판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불판 위에서 우리가 아들 대학 보냈잖아. 이 냄새가 우리 집 냄새였는데.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불판 앞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에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9시간을 서 있던 그 자리. 화상 자국 투성이 손으로 고기를 구웠습니다. 마지막 고기였습니다. 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돈이었구나. 불 앞에서 땀 흘려 번 돈. 그게 진짜 돈이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번 2억은 클릭 한 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 앞에서 번 1억은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무겁고 땀 냄새 나고 기름 냄새 나는 그게 진짜 돈이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권리금도 못 받고 보증금 3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30년의 끝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산당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제 지영이한테 다 말했어요. 뭐래?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집계약금 날렸다고. 빚이 2억 5천 있다고. 고시원에서 살아야 한다고. 지영이가 생각할 시간 달라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파혼을 했습니다. 지영이 부모님이 투자가 아니라 도박하는 남자한테는 딸을 시집 못 보낸다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강경하게 반대하셨대요. 빚쟁이 사위 만들 수 없다고. 지영이는 뭐래? 지영이도요. 아들이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저 못 믿겠대요. 시작부터 빚 갚으면서 살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제가 또 코인 할까봐 무섭대요. 한번 도박한 사람은 또 한대요. 예식장 취소했어요. 아버지, 저 어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들의 결혼을 망쳤는데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3년 동안 사귄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단 38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지금 회사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야 합니다. 32살 청년이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빚 5억을 갚기 위해서요. 저는 지금 새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동네 식당에 설거지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에 220만 원. 내일 면접 보러 갑니다. 30년 사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식당 설거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빚이 있습니다. 정산 후 당장 생활비를 써야 했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25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대출을 1억 정도 받았거든요. 매일 아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코인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버티자고 하지 않았다면 아들도 팔았을 겁니다. 제가 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모두 제 탓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누군가는 제 실수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서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기간에 돈 많이 벌려는 욕심이 평생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30년 동안 불 앞에서 번 돈은 느리고 힘들고 고됐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돈은 내 손에 남았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클릭 한 번으로 번 돈은 클릭 한 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게 욕심이었습니다. 빨리, 더 많이, 편하게 벌고 싶다는 욕심. 그 한순간의 욕심이 우리 가족의 시간을, 인생을, 미래를 모두 앗아갔습니다. 레버리지는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처음엔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익이 아니라 희망에 건 도박이었습니다. 한 번의 욕심은 모든 걸 가져갑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가족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단기간에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불 앞에서 번 돈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만큼 내 인생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클릭으로 번 돈은 가볍습니다. 바람 불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은 저희와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꾸준히, 땀 흘려서 그렇게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하루 15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따뜻했던 건 불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차가웠던 건 그날 새벽의 휴대폰 화면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제 아들은 빚내서 레버리지를 했습니다. 결과는요. 집도 결혼도 다 날렸습니다. 32살에요.
저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평생 모은 돈 잃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